네, 오늘 저희 강의에 저희 대학에 찾아오신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뒤에 혹시 불편하시면 자리가 좀 빈 게 있거든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앉아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하기 전에 오신 손님들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동문 초청 특강입니다. WAB 동문 초청 특강이고, 그래서 일기를 하신 우리 김상문 회장님을 초청해가지고 오늘 이 강의를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레빈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마 동문 초청 특강이니까 WAB 총동문회 우리 이동희 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여러분이 오셨는데 잠깐만 자리에 서주실랍니까? 우리 WMP 원으로 오늘 26기 말을 뽑으신 분들 잠깐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뒤에 박수를 한번. 그리고 오늘 김 회장님이 경영하고 계시는 RK그룹의 임직원 여러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임직원과 또 지인분들도 여러분 오신 거 합니다. 한번 자리에 서 주시랍니까? 박수로. 특히 오늘 우리 김 회장님 사모님 되시는 서울음대 교수로 계시는 사모님과 서울음대 교수님 두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한번 써주실랍니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많은 분들을 우리 김 회장님, 김상문 회장님 알고 계신데 제가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WMP 26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우리 26기 분들까지 누적 인원이 한 1000여 분 되시는데요. 사실 한 분 한 분이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능력과 인품을 다 잘 갖추고 계시는 분들에서 어느 분을 앞에 모시고 강의를 들어도 될 만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김 회장님을 모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김 회장님은 이제 일기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기시고, 그 살아오신 삶이 그러면 입지론적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 들으시지만은 정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오늘날 기업 CEO로서 큰 성과를 내시고, 또 학구열도 대단하셔서 지금 고1을 넘기신 연세에 본교에서 박사과정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능력과 인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이 강의 제목이 관습인데, 이 강의 제목은 아직 강의 들어보시면 알지만 이것은 어떤 책을 보고 강의안을 만드신 게 아니고 그 회장님의 인생 역정을 녹아있는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 살아온 내공을 오늘 아마 여러분에게 전해서 우리에게 큰 진한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 회장님께서 8월 중에 향리가 이제 충청도 보건이신데 향리에다가 김 회장님의 호를 따서 재산 컬처센터를 이제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MBC 충북에서 김 회장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한 내용을 녹화를 하러 뒤에 와 계십니다. 우리 MBC 오신 분들 다 박수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옷을 인생이 군데군데 녹아 있을 거로 제가 늘 평소에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교회장님 모시고 강의 듣는 것이 저로서 영광이고 오늘도 또 참 영광이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교회장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원석 원장님은 늘 과하게 저를 지켜주셔서 제가 참고합니다. 이 자리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대의 정신적인 지적을 하시는 유덕희 회장님 네 분 모시고 또 총장님도 자리하시고 해서 저로서는 개인적인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그 어린 시절 같이 보냈던 고향의 지인들도 오시고 또 대학에서 같이 박사과정을 갖고 있는 젊은 동학들이 오시는데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습관이라는 부분에 있어 갖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식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은 사실은 습관대로 삽니다. 그래서 습관을 어떻게 가지냐가 사실 인생을 잡아가죠.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습자는 뭐 한문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은 그 죄송하지만 그 교재하고는 조금 달라서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잘 만들려고 이런 회장 이해해 주세요. 네. 그 습자는 저 위에가 새의 날개입니다. 밑에 백자는 끝없는 횟수를 말하죠.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새가 날아가기 위해서 아래에서 부화돼서 엄마 새가 날아다주는 그 뭐 여러 가지를 먹고 날기 위해서 끊임없이 절벽에서 날개짓을 하죠. 그리고 나릅니다. 한번 나르면 이제 계속 나르는 거죠. 그래서 공자께서 저 습자를 아주 좋아하셨는데 저기 익힌다는 습자입니다. 익힌다. 관자는 익숙하다는 익숙하다. 그러니까 익혀서 익숙한 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대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고 특히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습관적으로 술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먹고 가죠. 그 습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고자 합니다. 논어 양화편에 공자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성상은 그냐고 습상은 뭐냐다. 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의 성품, 본바탕, 자질 이거를 성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떤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한없이 멀어진다는 겁니다. 공자님께서도 이미 습관의 중요성을 아셔서 논에다가 저런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기록하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성장하냐에 따라서 어릴 때 똑같았던 우리의 처지가 세월이 가면은 한없이 멀어지죠. 한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친구고 그 오래된 회사 직원들은 이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강의도 하고 그랬죠. 전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강추합니다. 나이 60살에 죽었어요. 너무 아깝게 죽었습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성이 아주 물 같은 사람이고 정말 아주 옆에 있으면은 이렇게 그 향기가 오는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구본영 씨인데 아깝게도 60살에 세상을 떴는데 그 남긴 책이 지금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한번 꼭 사보시기 권합니다. 이 책에는 본인이 익숙한 것, 그건 습관이죠. 그 습관 중에서 나쁜 습관하고는 떠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여러 가지 사례를 듣고 합니다. 이 책을 제가 직원들한테 필독서로 사주고 나서 토론회를 했는데 회사 직원 중에 일을 잘하는 직원 2사람이 사필려고 나갔어요. 다른 길을 걷겠다. 그 정도로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구본영 씨가 세상은 떴지만은 남겨준 그 여운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의 좌우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만권 말입니다. 만권은 숫자로 말한다면 많이지만은 한자가 주는 어휘로 봐서는 많은 책이죠. 많은 책을 만권이라고 합니다. 많은 책을. 말리는 먼 길이니까 오랜 여행, 먼 길 여행 이걸 갖다 말리라고 합니다. 제 좌우명처럼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 말은 그 명나라 때 동기창이라는 그 시인이면서 문인이 그 저서인 화안에서 쓴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그림 감정가인데 그 중국의 그림을 보면서 그 첫 번째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6가지 법칙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기운이 생동해야 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운이 움직이도록 그게 좋은 그림이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운은 절대로 그냥 익히는 게 아니고 새기지지. 태어나면서부터 알게 되고 천재죠. 그리고 자연천수. 하늘이 자연적으로 물려주는 거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이 방법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만권서 햇말이요. 만권의 책을 읽고 말리길을 걸으면서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은 이런 기운 생동의 경지에 올라설 수 있다는 거죠. 만권의 책을 읽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뿐이 아니라 소동파나 두보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선비들은 목표를 만권의 책을 읽는 걸 잡죠. 만권의 책을 읽기 쉽지 않죠. 사실은 100년 동안 100권의 책을 읽어야 만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읽으려면은 1년에 한 200권 이상의 책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상의 가장 또 우리 목요일 성대의 가장 중심축이 공자님이시고 공자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논어인데 논어의 제일 첫 번째 하기편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학습이에요. 학이 시습지 열어라. 유붕이 자원 방해하니 불여 낙과라. 인구지 불운이면 불여 분자거라. 이 세 가지가 공자님의 가르침의 엑기스를 여기다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운 거를 시간 날 때마다 네가 익힌다면은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안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유붕이 저 풍자는 여러분들 한 몸 같은 두 사람이 한 몸 같은 친구로 말합니다. 풍자는 정말로 가까운 친구죠. 정말로 가까운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그 먼 길을 옛날엔 차가 없잖아요. 걸어서 먼 길을 나한테 찾아온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즐겁겠느냐. 그만큼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죠.
인부주의. 앞에 있는 이는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말하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거나 무시해도 화를 내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공자님의 제자들이 공자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선생님이 생전에 우리한테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이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학이 있습니다. 배우고 익혀라.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죠. 전 제가 책을 좀 본 입장인데 책을 읽으면은 뭐 다 아신 거지만은 지식이 쌓이죠. 또 정신이 계속 개선됩니다. 다른 각도로 세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저자가 하는 말에 주장하는 내용에 공감을 하죠.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창의성,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찾아냅니다. 이런 것이 책 읽기에 독서의 이론이라고 보통 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지자는 책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저 지자죠. 그 지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보통 knowledge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앞에 있는 지자는 책을 읽으면 얻을 수 있지만은 그거를 아까 공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습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행동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해자는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지자는 지혜 지자고 앞에 있는 지자는 아지자입니다. 아는 거와 지혜는 다른 개념이죠. 안다고 지혜로운 절대 아닙니다. 안다고. 그래서 구분을 합니다. 한자에서도. 지와 지를, 앞에 있는 건 아는 거, 뒤에 있는 건 지혜로운 거. 지혜로운 거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이 뭐냐?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길을 쓰지 않습니까? 그 선택의 길을 쓸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가 결국은 그날을, 그 해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스덤이라는 말, 지혜라는 말을 우리가 그 경지로 오르기 위해서는 독서가 아니라 독서에서 배운 그 지식을 끊임없이 행동으로 피드백시켜서 지혜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이 과정이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가 분명하고 높다면은 이 과정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을 많이 읽은 분, 여러분 네브라스카의 그 오마에 있는 오라클 현, 오마의 현,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신의 영역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이 저분이라고 합니다. 저분 관련된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꼭 읽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이분이 그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오마에서 열리는 주중에서 했던 이야기, 주주한테 보내는 서신, 이건 완전히 지혜 덩어리입니다. 꼭 이분이 쓴 책이나 이분이 관련된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하는 것은, 이분 돈이 무지하게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60년 전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처음으로 만들 때 그때 주당 가격이 5달러였습니다. 5달러. 여러분 지금 네이버나 들어가서 보시면 오늘 아마 77만 8천 달러일 거예요. 주식 한 장이 5달러 주식 한 장이 10억이 넘습니다. 이분이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데 더 어마어마한 거는
그 갖고 있는 재산의 거의 90% 이상 다 기부합니다. 다 기부해요. 미국의 살아있는 정신의 상징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분이 어릴 때 그 관련 책을 보면은 그 오마에 있는 마을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봤다는 거예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봤다는 거예요. 자기 표현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판단 자체가 우리와는 좀 다른 세상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번에 60년 만에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5% 정도가 주가가 빠지고 나서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77만 한 8천 불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100만 불을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우량한 주식을 롱타임으로 그러면서 뜬금없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불려주고 자기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지만 그 재산의 90%를 다시 사회에 환원합니다. 여기 환원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유재수 회장님이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버는 돈의 거의 전부를 선교의 발전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회장님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기절에 이런 말입니다. 책을 무섭게 읽었다. 여러분 책을 무섭게 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책을 겁나게 읽는 거예요. 겁나게 진짜. 그러면서 invest in yourself란 말 합니다. 당신 자신한테 투자해라. 그게 뭐냐? 책임이라는 거예요. 신의 영역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책을 많이 보라 소리예요. 여러분들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A 주식을 기억했다가 한번 지금 틈날 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주가가 있는지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한 주에 5달러짜리 주식 한 장이 여러분들 12억 가까이 됩니다. 12억 가까이. 그뿐이 아니에요. 이분이 같이 파트너로 일했던 찰리 멍거라는 분도 계신데 이분은 10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그 워렌 버핏보다 6살이 많은데 워렌 버핏도 제가 볼 때는 100살까지는 넘으실 것 같아요. 이분이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그 주주총회에서 늘 하는 말이 그 어린 주주들이 일어나갖고 이런 질문을 할 때 훌륭한 삶이란 뭐냐 그랬을 때 얘기를 합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운다는 게 세상살이 하면서 눈치 배우는 게 배우는 게 아니죠. 진짜 학문을 배우라 소리입니다. 진짜 학문을 배워야 세상이 주는 그 몰입력과 눈치와 얍삽함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사람들은 배운다는 게 그 얍삽함, 이기주의, 순간순간 말 바꾸기 이런 걸 배운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논리를 일반 상대성보다 조금 더 일찍 발표했을 때 이 사람의 직업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베를린의 시청 공무원이었어요. 시청 공무원이 뉴턴 이래로 전 세계 물리학의 흐름을 바꾼 상대성 이론의 기본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이분도 끊임없이 아인슈타인 대학 존재 나왔다 소리 들으면 아무도 없어요. 이분도 다 서울 공부합니다. 거의. 도서관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가 나오죠.
빌 게이츠도 하버드 대학 중퇴한 거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도 자기 마을 그 시애틀에 있는 도서관 책을 다 읽었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독서량을. 그래서 저는 제 손자들도 그렇지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손자나 아들들한테 책 읽기를 제일 먼저 권장해요. 책 읽기를. 저는 집안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엔소리지를 써서 보내는데 손주들도 한 달 동안에 읽은 책 중에서 좋은 내용을 미주신 걸 다 다시 노트에 써갖고 그걸 저한테 보내줘요. 그럼 제가 다시 도서관을 나눠주죠.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돼요. 그게 아파트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돈 물려주지 말고 좋은 습관을 연주해 보세요. 저는 사실 중학교만 졸업하고 그 대충 덤벙덤벙하다가 그 군대 가서 군대 가면 보초있으니까 새벽에 일은 뭐 밤중이든 계속적으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진로에 대해서 내가 인생 어떻게 살까?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유일한 해결책으로 책을 보자고 결심을 하고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쫄병이 무슨 수로 책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시간이 보초 쓰는 2시간 동안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갈 때 이 품에다가 책을 싹 숨겨갖고 나가서 군대 가면 그 보초 쓸 때 쓰는 기억자로 구부러진 후라시가 있습니다. 거기 종이 돼갖고 불 켜갖고 책을 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초 쓰다가 걸리면 이제 두드려 맞고 그래서 계속 책을 보고 그래서 우리 포대장이 보병으로 말하면 중대장이 저를 만나갖고 너 왜 매를 맞아가면서 책을 보냐. 제가 이게 나가면 먹고 살기 막막하니까 책을도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한테 너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보초 살아. 하루 종일 보초 쓰는 걸 맛도 보초라고. 그래서 그냥 아침에 6시에 기상하고 나가면 얼른 밥 먹고 나가서 저녁 때까지 거의 12시간을 계속 책만 봤어요. 그래서 부대에 있는 책을 싹 다 봤습니다. 부대도 도서관이 있으니까 도서관이랄 거 없지만 그래도 책장이 있으니까 그냥 아주 닥친 대로 다 읽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책 읽는 습관이 돼서 지금까지 책을 계속 봅니다. 지금은 눈이 나빠서 많이 못 보지만은 한참 때는 1년에 250권, 300권씩 봤습니다. 계속 봤습니다. 그런 책을 많이 보니까 저도 모르게 책을 이렇게 대충 봐서는 안 되고요. 책을 많이 보면은 우리가 해운대 모래사장에 비가 내리면은 빗방울이 이게 금방 스며들어서 안 보여요. 근데 비가 계속 내리면은 모래 위로 물이 흐릅니다. 책을 많이 보는 건 그런 거예요. 책 100권, 200권 표시 안 나고 책을 1000권, 3000권, 5000권 넘어가면은 머릿속에 계속 창고에 그게 막 들어갑니다. 제가 고향에서 저하고 같이 그 여행 가고 그럼 제가 어디 지방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저한테. 아니 그거 어떻게 다 아냐. 근데 저는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있는 창고문을 열고 그걸 읽어준 것뿐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한번 해보시죠. 그 책도 제가 썼고요. 이 책소의 기립단은 랜소리들이 쓴 거고 제가 중국의 조원나이, 마오쩌둥, 덩샤오핑 책은 제가 중국 가서 직접 썼고 링컨 책도 미국 가서 썼고
그 다음에 제가 걸으면서 쓴 책, 또 한시 책도 제가 좀 펴내보냈는데 우선 제가 논문 준비한다고 뭐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쓴 게 우리의 링컨은 기다림이라고 전면 끄트머리에 있는 저걸 제가 미국에서 썼죠. 책을 읽으면서 제 인생에 그 모멘텀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나이 40살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노태우 정권이었는데 200만 원 주택건설에 건축재배 사업을 해도 맘먹고 석산을 하려고 가서 석산 주인을 찾아간 횟수가 100년이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여기 우리 저하고 같이 그 생사고를 같이 했던 우리 이상진 사장님 증인이지만은 돈 한 푼도 없이 산임자를 찾아가서 저를 믿고 이 산을 좀 주시면은 제가 벌어서 갚겠습니다. 아, 이는 미친년 반이야. 그래도 쫓기나고 또 가고 쫓기나고 나중에는 제 결심이 심해질까봐 일부러 제 스케줄집에 뚱어리를 일주일에 2번씩을 칩니다. 뚱어리를 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만나주든 안 만나주든 50번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만나는 거예요. 60번 넘어가니까 속에 있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114번째 가는 날 돈 한 푼 없이 외상으로 그 땅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IK 회사가 거기에 설립이 된 거죠. 두 번째 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 회사가 지하 채석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지하 채석을 안 했습니다. 그냥 지상만 드러내면은 채석장은 끝났어요. 제가 보니까 이 지하에 돌이 많은데 이 돌을 왜 내리느냐. 지상만 하면 나무도 베려고 이 아까운 자원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법전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다 뛰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법규에 모든 규정에 어느 한 규절도 지하에 채석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법제처도 가보고 대학도 가보고 그래서 지하 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허가 내주려고 갔더니 공무원이 안 된다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법이 안 된다는 게 없는데 왜 안 해주냐고 따지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해방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소리 해주냐. 그 벽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생기고 처음으로 지하 채석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석산들이 다 지하 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만큼 위에 있는 산림은 그만큼 보호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거는 저희가 건설 폐기물 처리 공장을 처음에 시도할 때 우리 사장하고 임원들하고 상의해서 이용하는 거 세계에서 제일 크게 합니다. 세계 제일 크게. 제일 깨끗하게.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세계에서 제일 크게 공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폐기물 처리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폐기물이 들어가면은 모래자갈이 돼서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건축 폐기물을 우리 식으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한 이런 그 일련의 모멘텀이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책에서 저한테 준 지식을 바탕으로 한 거죠. 책을 읽으면서 경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피터 드로커라는 사람 책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책이 한 25권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전 이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분의 쓴 책 중에서 경영의 실제라는 책 같은 거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신 분들.
전 이분이 어느 정도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줬냐면은 돈 벌려고 사업하지 마라. 돈은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이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고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할 건가를 고민해라. 이분은 철학이에요. 경영을 못하죠.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2012년도에 비행기 타고 이분이 유대인인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그 생가에 가서 이분 집 담벼락에 서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젠 젊었는데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의 생가를 찾아가서 느끼는 기분이 뭔지 아세요? 좋은 기운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와요. 그거 못 느끼세요? 산에 올라가서 그냥 다니지 말고 아주 잘생긴 나무가 있으면 끌어안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나무를 끌어안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무의 그 힘찬 기운이 내 몸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 걸 못 느끼신다면 인생을 잘못 사시는 거예요. 말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리 이야기. 걷는다는 거는 저는 어제도 그 마포 나루 쪽에서 그 식사를 끝내고 8시 반에 그 마포 나루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한강 타고서 반포 집까지 걸어갔어요. 1시간 반 거리더군요. 굉장히 빨리 걷습니다. 굉장히 빨리요. 얼마나 빨리 걷냐면요. 대충 뛰는 사람이 제가 추월을 해요. 이 사람이 뛰다가 제가 걸어서 앞장을 서니까 이 사람이 탁 하고 앞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걷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걸으셔야 돼요. 요새 걷기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정말 많이 걸으셔야 돼요. 걷는 게 주는 거는 건강은 그냥 당연하게 오는 거죠. 내 성찰을 해줘요. 집에 고락하고 힘들고 사업이 부대끼고 속시리고 소송이 걸리고 누가 정말로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이럴 때 걸으시면은 걸을 때마다 그게 이렇게 오그라붙어요. 그걸 못 느끼셨으면은 진짜 걸은 거 아니에요. 걸어보세요. 성찰의 시간을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도 좋지만은 성찰의 시간을 주는 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반성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 두 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게 정신과 육체의 두 개의 우리한테 이루 감당할 수 없는 혜택을 주는 게 바로 걷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용준 교수가 말하죠. 용준 교수 성대에서 박사학위 받았더니 저는 이 양반은 아는 만큼 보인다 하는데 저는 걷는 만큼 보이더라고요. 걸으면요 정말로 많이 보입니다. 차 타면 안 보여요. 많이 걸으세요. 걸으면 정말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대충 지나왔던 모든 일상들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지로 올라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저는 2020년도에 제가 대한민국을 걸어보겠다고 답사하겠다고 결심하고 2년 동안 걸었어요. 매일 걸은 게 아니고
일주일 그때 학교 수업이 있으니까 일주일 수업하면 격주 수업이니까 나머지 일주일은 걸었죠. 걸으면 이제 회사 직원들도 가끔 내려오고 지인들도 내려오고 갑니다.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올레길 걷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완전히 다 뱅 도는 걸 걷고 울릉도 걷고 걸으면 5,035km. 12,500이 조금 넘었죠. 2년 동안 걸었어요. 왜? 70기념으로. 전 60기념으로 뭘 했는 줄 아세요? 전 60기념으로 골프장에서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 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서 오전에 4번, 오후에 4번, 8번 라운딩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저기서 직원들한테 물어보시죠. 그게 가능하냐 한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때 그 골프장에서 그 기네스에 올린다고 하고 내가 오르지 말했더니 그게 오를 거 잘못한 것 같아요.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인제 내리천 그 다리에서 끝을 내고 10월 16일 날 제가 2년 동안에 거친 조국 산천 답사를 마쳤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보시죠.
부끄럽습니다. 저거 보니까 옛날 생각이 저로 나네요. 이체도 걸으라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가장 존경하는 히포크라테스 걸리는 것을 착오를 하고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안 걷는 사람이 있지만은 마이어는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데도 에베레스트로 올라갔습니다. 마음먹기 딸린 거죠. 그리고 요즘은 전 이제 나이가 이제 들고 그래서 제 사업을 물려주고 전 이제 재산 평생학습이라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요 재원은 저의 은사님이신 정명희 교수께서 써주신 글씨입니다. 그리고 제가 재단을 만들고 재단에 기금을 넣어야 되고 또 제가 물러나면서 저하고 함께 같이 고생했던 또 직원들도 있는데 그 직원들도 제가 봉급도 더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이렇게 먹고 자꾸 좀 만들어야 된다 싶어갖고 제가 회사를 하나 정리하고 정리한 회사로 일정 부분은 직원들한테 좀 나눠드리고 또 재단에도 돈을 좀 넣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아일보에서 인터뷰를 해서 했는데 제가 고향이 너무 저희 부은 고향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1년에 지방세가 2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를 글로 옮기면은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하고 저희 가족들이 주소를 옮겨서 지방세를 제가 75억을 보험에 내줬죠. 내주고 영동 세무서 관할인데 영동 세무서에서는 세무서 생기고 그 개인이 750억 국세를 내는 건 처음이라 그 세무서장이 그 승진해서 지금 부천 서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다가 제가 뭐라도 좀 제가 남겨놓고 가야 되는 생각에 제가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은 장학재단이 아니고 제 인생이 독서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독서를 도와주는 재단을 만들어왔고 이런 미션을 학습을 통한 선한 의지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그 방법은 좋은 책을 읽고 그 실천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재단의 비전과 미션을 만들고 지금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억 정도를 들여서 이 건물을 보은에 짓고 있고 이번에 이동 회장께서 보은에 내려오시는데 그때 오신 분들은 지금 외곽이 다 됐으니까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준공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은의 시골에 이제 문화센터 역할을 할 겁니다. 고향 분들이 아주 기대가 많죠. 이렇게 제가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과정에서 제 인생에 고마운 분들이 많죠. 그 중에서 제가 어떤 전환점마다 저한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신 분들을 제가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이분은 제가 매일 도쿄 쓰면서 책을 보니까 기합받고 이렇게
맞고 이걸 소문을 듣고 저를 불러갖고 야, 네 입장이 그러면은 너 그냥 하루 종일 보초 살아. 이렇게 저한테 보초 서적을 만들어준 우리 부대장님인데 제가 이분을 찾을 길이 없어요. 한번 제가 25사단 가서 찾아봐도 이 도저히 제가 못 찾고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제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저한테 기회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늘 혹시 제가 죽기 전이라도 이분을 만날 수 있으면은 제가 이분한테 좀 제가 은혜를 갚을까 합니다. 김민식 대인님인데 제가 그 조선일보에서 일을 했습니다. 판매국에서 저는 학교가 이제 대학을 못 나와서 준사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원까지 올라갔는데 예전에는 조선일보가요 대한민국 신문 중에 한 4등 정도 했어요. 1등이 동아일보입니다. 그거를 1등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손석한 국장이시죠. 이 전설입니다.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제 인생은 이분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RTC 일기고요. 정말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줬던 가장 그 자극이 경상도 이번에 산불이 크게 난 의성에 출장 갔던 직원이 장마철에 비가 와서 도로가 떠내려가서 그땐 뭐 이 자가용이 없으니까 버스가 갈 수 없어갖고 딱 끊어지니까 그 직원이 출장 보면서에 장마로 인한 도로 유실로 인하여 안개 출장을 의성의 안개라고 했습니다. 저 잘 아시죠? 안개 출장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왔더니 출장 공명서 밑에 국장님 사인 밑에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저 원장님 의성에서 안개까지 몇 킬로인지 아세요? 교환복하면 100리터입니다. 100리터를 갔다 오라는 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웃었죠. 제가 명절 때마다 이 국장님이 저한테 보내 예전에 조선일보 보고서 하시던 분을 선물을 꼭 보내요. 그분 이름이 천사철씨입니다. 광화문 천사철씨 이해하지? 천성호 씨 아버지. 그분한테 선물 주고 원래 갖다 이랬더니 몇 추석 전날인데 나한테 그분이 자네 시간이 있나? 예. 술 한잔 먹게. 그래서 돼지고기집에서 두리치기해서 소주를 딱 주시면서 하신 말씀. 야, 네 국장은 대단한 사람이다. 아, 대단하시죠. 이 사람은 자네 모를 거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야. 예전에 자기가 조선일보 보고서를 할 때는 그냥 차가 없으니까 청주서 보은 내려오면은 속리산 갈 때 차가 없으면 그냥 전화하고 끝납니다. 왔다 갔다. 차가 없으니까. 이 양반은 오자마자 차가 없으니까 운동화를 꺼내 신고 갔다 오고 그래요. 어딜 갔다 오냐? 이 마스터제를 넘어서 40몇 길을 갔다가 아니 오후에 출발했는데 밤중에 들어오더래요. 이 큰 죄를 넘어서 왕복 80리를 걸어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걸어서 갈 수는 없었는가라고 쓴 그 규절이 그냥 말이 아니고 이분의 생활 습관이고 패턴이고 의식이에요.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이 정수리가 이렇게 함몰되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인생을 이래 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인생을 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게 밑받침이 되어서 제가 116을 쫓아간 거죠. 죽기 살기. 안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분이 제가 한 8년 조선일보 있다가 사업한다고 딱
사표 내고 나올 때 몇 번 말리시다가 제가 조선을 있을 때 계속 읽기만 했습니다. 그 양반이 코리안 호텔 지금도 일식당인데 일식당 그 김영자 회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일식당에 저를 불러갖고 나갈 거냐고 예 했더니 하신 말씀이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넌 뭐 해도 될 거야. 걸어서 80리를 왔다 갔다 했던 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제 인생의 가장 최상의 찬사가 바로 이 말입니다. 넌 뭐 해도 될 거야.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이런 인생? 뭘 해도 될 것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전 이분의 이 찬사는 지금 돌아가시고 없지만 제 아주 인생의 가장 아주 감동 있는 찬사입니다. 이분이 제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제가 111번 찾아갔던 권혜상 회장님이고 돌아가셨습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희 회사에 오셔갖고 그 111번 맹점으로 쫓아갔던 그 젊은이가 열심히 일해갖고 대한민국에 그래도 그 폐기물 환경업계에 최고 잘 나가는 회사가 돼갖고 있을 때 이분이 들어와서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 저는 이 어르신을 제가 저한테 땅을 외상으로 저한테 주시고 나 제가 약속을 했거든.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 양반이 이 사람아 사업했고 돈만 벌면 되지. 무슨 은혜야. 다 화장실만이지. 여러분 전 그 말씀 드리고 나서 돌아가신 날까지 계속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여기 우리 자금 담당하는 저 직원도 와 있지만 그 직원이 저한테 물었어요. 언제까지 이분한테 돈을 보내드리겠냐. 돌아가신 날까지. 병원에 입원하시고서 병원비에 다 보내드렸어요. 이분이 저한테 이번처럼 하신 게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애들이 좀 모르고 나락하면 김 회장이 좀 자녀가 좀 지켜해 주게라. 그리고 자식들 오남매 다 불러갖고 그 앞에서 절대 뭔 일이 있어도 김 회장 말씀 들어라. 그게 이혼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공교롭게도 제 생일날 들어와셔가지고 제 생일날에 회사 간부들하고 저 남주천 IC에서 빠져나가서 저기 보면 안종 권회상 이렇게 돼 있는 저 상주에 가서 간부들하고 인사하고 옵니다.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속하는 게 인간의 본분인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은 하느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명제를 놓고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은 생각대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나요?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습니다. 이 우의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기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목표대로 딱딱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생각은 다 하죠. 다 하는데 거의 90% 넘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대로 편하게 생각해요. 연초에 담배 끊기로 해놓고 나서 피우면서 다음에 끊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죠. 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대로 편하게 자기 합리화해서 생각한 사람은 절대 인생이 펴지 못합니다. 생각대로 살아가야 돼요. 생각대로. 제가 읽었던 모든 책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생각한 대로 살았어요.
그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밑입니다. 그냥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편한 대로. 부모님 찾아가는 것도 한 달에 2번씩 동그라미 묻혀놓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만 그러고 바쁘다는 핑계도 부모님 안 갑니다. 다 그렇게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식들이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아무리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니 해도 그 자식은 똑같이 부모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선한 의지와 선한 영향력, 이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말에 가장 합당한 사람은 제가 지난 해에 이분의 생가를 찾아가서 이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분이 갖고 있는 굿윌이라는 선한 의지, 또 그것이 빚어내는 선한 영향력,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감정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분 얘기를 잠깐 하고 이분이에요. 우리는 이분을 생각할 때 그냥 뭐 통나무집, 독학, 뭐 남북전쟁, 노예해방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제가 그 켄터키 팜스프링 그 생가부터 인디애나 그 살았던 못 사니까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미국 정부가 왔다 갔다 하고 1년 사는데도 완전히 국립공원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어머니가 애 데리고 쳐들어와요. 와서 얘야, 여기가 링컨이 공부하던 데야. 여기 일하던 데야. 학력이 임시학교 9개월 다닌 게 유일한 학력이에요. 학력이. 그러면 성경책을 통달할 줄도 다 외웠고, 있는 책은 아주 수백 번 읽어갖고 다 암송하듯이 했어요. 그리고 그 바탕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결국은 미국을 구하는 역할을 하죠. 이분이 가장 좋아했던 말이 선한 의지예요. 선한 의지. 착한 마음. 착한 마음이에요. 해코지 하는 마음이 착한 마음. 그래서 그 착한 마음을 갖고 자기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사회와 가정과 국가가 좋아지는 거죠. 이분이 링컨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스테이튼 장관입니다. 이 사람 대학을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일리노이에서 변호사 생활할 때 똑같이 일리노이에서 변호사 생활하는 링컨하고 가끔 만나서 이렇게 합동으로 변호할 때는 링컨을 이름 말도 못하게 욕을 합니다. 링컨이 키가 크고 팔이 길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라 유인원이라고 하고 동물은 갈 거 없다. 저는 보면 저게 원숭이다. 그 정도. 못 배운 놈, 쌍놈. 이런 말도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아주 그래도 링컨은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그냥 묵묵부리하고 있다가 끝내버렸죠. 그러고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게 미국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잖아요. 그리고 남쪽에서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전쟁 일으키면 제일 중요한 장관이 전정부 장관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 이 양반을 시키는 거예요. 와. 링컨의 참모들이 아니 대통령께서는 속도 없냐. 세상에 다른 사람을 전부 어떻게 시키냐. 링컨이 이런 말 합니다. 야, 나라고 왜 소개한 상하겠냐. 근데 지금 장관할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다. 내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워서 저 사람을 안 쓰면 전쟁이 좀 어떻게 되겠냐. 미국이 갈라지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이 사람이 남북전쟁을 승리를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싸우는 건 그랜티지만은 뒤에서 끊임없이 지원해주고 보좌하고 인력 보충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장관 된 지 6개월도 안 돼서
링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링컨에 끊임없이 승복하고 따릅니다. 링컨이 여러분들 아다시피 포도국장에서 총 맞아갖고 그 앞에 여관에 실려가서 이미 귀 뒤에 대고 총을 쏘니까 두개골이 함몰되니까 끝난 거죠. 근데 이제 심장을 뛰는 거예요. 기록에는 8시간을 살았다고 해요. 그 8시간 동안 끝까지 임동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링컨이 숨이 딱 떨어진 게 확인되고 나서 링컨의 눈을 감겨드린 것도 이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보안 피드백했죠. 가장 위대한 인간이 여기 모르겠다. 이제 그는 미국의 역사가 됩니다. 링컨이 갖고 있는 얼마나 그 좋은 선한 의지가 그 선한 영향력이 그 정적이었고 자기를 멸시하고 모멸했던 이 사람을 장관으로 시켜서 결국은 남북전쟁을 이기고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자기가 모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펜실베니아 대로 편에 링컨 기념관 앞으로 쭉 가면 바로 의사장이거든요. 이제 링컨 기념관 그 주변에 공원 이름이 스탠튼 공원이에요. 여러분들 뉴욕 가시면 한번 워싱턴 찾아보시죠. 그러면서 이게 링컨과 스탠튼의 이 좋은 인연이구나 하실 겁니다. 미국 도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워싱턴 made our country. 링컨 saved our country. 워싱턴이 나라를 세웠다면 링컨이 나라를 구했다. 링컨이 그 당시에 남과 북이 그냥 휴전하고 남과 북으로 나눠졌으면 오늘의 미국은 없는 거죠. 링컨은 다른 건 몰라도 남과 북이 갈랐으면 죽기 살기로 반대했어요. 내가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이 합쳐진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구분하세요? 목적은 뭐고 목표는 뭐죠? 우리 같은 의미를 쓰는데 그 목적은 조금 광범위하고 좀 큰 목표는 약간 세부적이고 눈앞에 있는 인생은 롱타임으로 좀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은 다 갖고 계시죠.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을 다 지향을 합니다. 지향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레벨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거든요. 다들 사업하시거나 아니면 40회 해갖고 법조계에 있든 공직에 있든 어떤 경제인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목적을 갖고 사시는데도 기실은 스스로 자기가 한계를 만듭니다. 한계. 영어로 왜 이런 말이 있죠? Your only limit is you. 너의 유일한 한계는 바로 너다. 이 한계를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맹자가 그래서 말씀을 양형한테 그거 네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야. 이 불위하고 불능의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고 끊임없이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키가 작아서, 내가 몸이 약해서 뭐 하실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여러분, 불이에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늘 불능으로 핑계를 대죠. 불능으로 못하는 거로. 그렇잖아요. 아까 말했던 마이어가 장님인데 어떻게 장님이 에베레스트로 올라갔겠어요? 일반 장님한테 말하면 다 살을 흔들죠. 못한다고. 이 불의와 불능의 구분을 잘 하시면은 아까 말했던 이 목적이 달성이 되죠. 저는 우리 26기 멤버들이 그러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앞에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너무 빨리 날아와서 하나 전 그래서 오늘 뭐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삶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출발선이 보이지 않는 지점에 서 있길 바랍니다. 출발선이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출발선이 안 보여야 돼요. 그럼 끊임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안 보여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맨날 출발선이 보여요. 10년 지나도 그게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맨날 출발선이 보이죠. 출발선이 보이지 않아야 성공하는 겁니다. 출발선 보이면 안 돼요. 많이 걸으셔야 돼요. 많이 올라가야 되고 우리가 삼고 있는 목적이나 목표라는 것이 내려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목적이 내려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올라가는 거죠.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은 끊임없이 그쪽으로 가야 돼요. 스무는 안 돼요. 심해는 아까 말한 대로 불능 못한다고 자꾸만 주저앉으면 맨날 출발선이에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1년쯤 후에는 출발선이 가득하게 보이게 10년쯤에 아예 안 보이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준비하거나 얘기했던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강의는 우리 교수님 살아오신 인생 역정을 감명 깊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래오래도록 남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좋은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참 제가 무척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부끄러운 점이 명색이 저는 학교에서 40년 이상 이렇게 선생 노릇을 했는데 이렇게 만권 책을 이렇게 읽고 나중에 제가 2학기 때 강의할 때도 좀 나오는데 다산 정혜영 선생은 20대 만권을 읽었다거든요. 세술의 글을 읽었다 그러는데 아이고 책을 많이 못 읽어서 우리 그냥 강의를 듣고 있을 때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걷는 얘기 하실 때 제 경험 혹시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때 제가 2022년도 3년 전에 그 혈액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딱 3년쯤 됐습니다. 2022년도. 그때 이제 우리 WFP 원우회에서 우리 이동규 회장님 우리 김회장님 그 소식을 들으시고 애달파하시면서 저에게 거금을 보내주셨어요. 이런 많은 분들이 제가 아주 큰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됐고요. 제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은혜를 입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병을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걷기를 하는데 제가 목표가 하루 10km를 걷는 겁니다. 그걸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일 10km.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하루 10km를 걷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건강이 다소 회복이 돼서 여러분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BCD라고 합니다. 요 B가 있고 C가 있고 영어로 BCD가 있는데 아시는 분 B와 D 사이에 C가 있습니다. B는 birth 출생이고 D는 death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생과 사 가운데 그 B와 D 사이에 C가 있는데 그 C를 쓰리시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죄인지 도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나서 죽을 때까지 나이 먹든 적든 간에 끊임없는 도전이지. 두 번째 C가 초이스 선택. 끊임없이 우리 주어지는 매일매일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다음에 세 번째 C가 죄인지 끊임없는 변화를 주고. 그래서 죄인지 초이스 죄인지 이걸 B와 D 사이에서 추구해가는 사람은 아마 인생이 지루하지 않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들도 이 말 기억하셔서 참고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우리 김 회장님 이렇게 강의에 우리 원후에서 아마 꽃다발을 네. 여성원이 없으세요? 25기랍니다. 25기를 갖고. 쟤는 무게를 들면 돼. 교수님 저희 신녀입니다. 또 다른 뭐 분야상에 우리 오늘 26기에서 오늘 수업이 끝나고 3교시 수업이 있다는 게 아마 단톡방에 고지가 되었는데 우리 김현수 회장님 나오셨나요?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단톡방에 이름 올리실 건데 끝나고 가서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수업이 있고 토요일 날 안동 가게 됩니다. 안동은 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그야말로 전통 문화의 수도라고 할 만큼 우리 성대와 관련된 유가 사상의 본고장입니다. 그래서 안동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성균관입니다. 조선 500년 동안 이 성균관을 중심으로 모든 이제 우리 유가 사상들이 전부로 계속 왔는데 그래서 다음 목요일 날 수업은 여러분들 6시에 우리 수업이 6시 때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 목요일은 6시에 1층에서 모이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성균관 투어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본교 학부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사실 학부 나와도 늘 학교 지나가면서 봤기 때문에 뭐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4년 동안 다닌 거예요. 그래도 다음 목요일날은 제가 아주 길진 않고요. 그래도 한 30, 40분 동안 성균관에 있는 여러 정각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성균관을 보고 안동을 가는 것이 순서에 맞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을에는 공자님의 고향인 복구로 가서 가는
것이 우리가 이 연계성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6시까지 일정에 오셔가지고 한 40분 정도 성경화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6시 40분부터 7시 반까지 식사를 하시고 7시 반